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5월 16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도 정신없는 꼭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트럼프하고 이제 시진핑 미팅이 끝나고 트럼프가 채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합의했던 내용이 갈팡질팡이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팅이 좀 실패에 가깝다. 그런 보도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왔어요. 일정 부분은 트럼프가 의도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오늘 한 말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한 이야기를 했다. 굳이 저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한테. 제가 어제 안규백 이야기를 하면서 안규백이 뭐로 미국을 갔다 왔나, 가기 전에 전작권 어쩌고 저쩌고 개선 이런 게 이제 촉진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주어 삼키는 이런 표현을 하고 며칠간 있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를 만났던 헤그세스도 전편일률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트럼프하고 같이 중국을 갔다 왔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트럼프가 확인해 줬다. 북한 이야기도 나눴다. 거기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또 보도가 뜬 걸 봤습니다. 주로 동구권 보도가 뜬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쪽에서 뜨겠지요. 다음 주에 푸틴이 시진핑을 보러 간다. 이틀간. 제가 어제도 아마 그런 예측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고비가 넘어섰기 때문에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불안정하거든요. 지금 특히 그 달러 자본 빨리 움직이고 빨리 진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안규백이 갑자기 미국에 불려갔던 거는 안규백을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물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죠. 예. 오히려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진전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음 단계가 당겨졌다.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러 갔다. 협의 이야기를 나누고 푸틴이 오는 것도 그런 것과 상관이 있다. 이것은 다극화로 가는 것이다. 예, 이제 인도만 올라타면 돼요. 가끔 예전에 트럼프 언급했던 C5, 코어 5죠. 거기 제가 예상하기로는 중국, 미국, 한국, 러시아, 그 다음 인도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조만간 인도의 모디도 등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틴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쉽사리 움직이고 쉽사리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것을 제가 확인해 줬다. 그런 면에서 북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란 거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언론에서도 이거의 실패 성공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인도에 대한 이란에 대한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러시아가 훨씬 강합니다. 중국보다. 그리고 이란과의 합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모양새를 갖추려고 할 뿐이에요. 자, 지금은 의도적인 연막탄을 치는 부분이 있지만 미래 지향점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다. 언론이 그걸 간파하지 못한다. 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지금 금기시하는 남발이 몇 개 있죠.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의 그 담대한 구상, 그걸 절대로 다시 언급 안 해요.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약속을 다 했는데 담대한 구상, 그 다음 종전선, 북미 종전선, 이걸 절대 입에 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상호 흑백 논리적인 패권 구도에 너무 젖어 있어서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도 전체, 그게 MBC든 한겨레든 뭐든지 간에 모든 게 다 그래요. 과거의 어떤 경쟁 구도에 편성해서 그것을 기사거리로 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그만큼 트럼프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류의 모든 관성은 여기서는 대결 국면, 그 다음 폭발이에요. 그걸 무마시켜서 이리 넘어간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펴볼 데가 없어요. 참고할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푸틴 이야기 나오지만 어제도 보면 이제
이재명이 여러 가지를 했죠. 울산 갔다 와서 경북 군위 하고 거기서 뭐 모신기도 하고 뭐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 하나가 거기가 이제 대구 공항 이전하는 부분이 의성하고 군위가 걸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호남 지방에서는 그 남원의 남천 부분의 공무원들 구속 수사라고 뭐 엄밀히 공무원직을 떼라라고 했죠. 추가 조사가 들어가고 있고 여수에서는 보니까 그 세계 선박람회 그 옆에 땅이 예수시장 땅이더라.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현직 전북도지사가 후보가 되지 못했죠. 그러면서 어떤 지난번에 있었던 잼버리에 있어서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전북도의 희한한 대응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대통령을 배출했으면 있던 문제도 없어져야 돼요. 그게 그 사람도 익숙했던 패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원의 남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했다. 불법적으로. 여수 같은 데도 아무튼 그랬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왔으니까 우리는 못 건드린다. 그 위에 다 선대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다 있을 거잖아요. 소위 이제 수박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범한 행동들을 했다. 근데 그걸 다 파헤친다. 이것은 강력한 힘이 의사야. 절대 그래 맞춰줄 수 없다는 의사는 대부분 가졌을 거예요. 이전 민주당의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실제 내가 당내에서 또 국민 대중의 여론에서 지지도에서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인정해 주는 채로 지금 수십 년이 흘러왔고 그대로 고인물이 돼서 그들은 썩었다. 이번엔 그걸 도려낸다. 그만큼 이재명의 자신이 있다. 경북에 가서 덤빌 정도로. 아까 있지 5월 19일 날 17일? 예, 19일인가 뭐 그렇죠. 초대하는 거. 예, 그거랑 또 푸틴이 중국 오는 거랑 딱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다 발표됐잖아요. 저기 이것은 6월 3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6월 3일 중간선거, 죄송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뭐가 난다. 는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봅니다. 오늘 발생된 일을 보면 더더욱더 그렇다. 왜냐, 이미 반환점을 돌아온 이상 가속도로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나와서 이제 지원을 해야 돼요. 미국이 안 흔들리게. 예, 트럼프 일병 구하기 이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이 미팅을 왜 했나? 트럼프가 시진핑을 왜 만났나?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는데? 걸고 부술만 만들었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마 터키 거예요. 터키 TLDR이라고 터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틀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서구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분명히 이게 지금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면밀히 보고 있겠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이 어째 이런 일이. 밑에 이제 소제목을 보면은 트럼프가 왜 그렇게 중국한테 부드럽게 대했나? 져줬다는 겁니다. 저자세로 갔다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진핑 중국을 이것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쪽에서 같은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거를 절대로 우리 언론에서 이 큰 하트자 그린 거 보이죠. 이게 이거예요. 계속 강공으로 가야 되는데 세계의 언론은 아직도 우리를 포함해서 미국을 그냥 영원불멸의 에덴 동산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동양의 생각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리 차면 기운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거다. 이게 핵심은 이거다. 그럼 뭐 이거 정도는 우리도 보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은 난 잘 모르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다 소리를 안 해요. 계속 우기요. 우기죠. 언론들입니다. 이게 잘 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과거 거를 한번 찾아보다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CNN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게 24년도에 보도했네요.
푸틴이 말하기를 트럼프는 상당히 똑똑하고 해결책을 찾을 줄 안다. 자, 저는 원래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 여러 해 되다 보니까 많아가지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는 상당히 똑똑하다. 그리고 원하는 걸 반드시 해낸다, 얻어낸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패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찾아간다. 그게 이제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지난 몇 년간 계속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리하고. 또 적지 않은 나이에 이걸 이렇게 핸들링 해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전면에 나서는 거하고 뒤에서 훈수 뜨는 건 또 천지 차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치하고 선수하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선수가 이기죠. 근데 코치는 코치를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거기서 지금 원래는 트럼프의 계획에는 트럼프 1기 때 김정은하고 관계 개선할 때만 하더라도 시도를 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을 구석으로 몬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 왜 그때만 해도 패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즉 기본적으로는 변형된 패권 구도로 겉으로 마사지하기에는 좀 다른 형태의 좀 부드러워진 형태의 패권자 이런 것으로 자리매김되려고 했었지만 트럼프 2기에서 지금 이제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시도했을 때 작년 에이펙에서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지만 팽당했어요. 그때 우리 이재명이 설명을 해줬어요. 경주에서 트럼프한테. 그 방송에 보도 다 됐거든요. 그 대통령 트럼프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번에 미팅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거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딱 고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럽 다녀왔었거든요. 에이펙 전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강훈식에 출장 다닐 때마다 명확하지 않은 목적으로 또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장 갈 때는 꼭 북한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중국을 배제하면서 요즘 중국하고 북한의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그 말은 제 생각입니다. 서로한테 중국한테 돌아서 뒤통수 때리는 듯한 그런 미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랫동안에 연원 관계가 있는 두 국가인데 내 잘못이다. 다시 만나러 오겠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포기를 한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이 그 그림에 들어와야 된다. 진짜로 다극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때는 푸틴도 벙쪄 쓸 거예요. 왜냐, 우크라이나전이 안 끝나니까 우크라이나전 제끼고 그냥 북한이랑 바로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것도 푸틴이었거든요. 그걸 죄송합니다. 북한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오고 보니까 이게 훨씬 그림이 좋아요. 이게 제대로 된 다극화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트럼프와 푸틴을 설득해냈다. 그래서 시진핑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 우리의 뭔가 역할이 있었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 모든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력을.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만 공격 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물었다. 시진핑이. 요거는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너무 말랑하게 했다라는 게 전 세계 여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도 그렇게 느끼시지만 중국은 적이에요. 우리의 친구가기보다는 우리 제1의 무역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예. 자, 그런 여론을 마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진핑이 나한테 되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는데 난 대답을 안 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안 참는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트럼프가 현재 처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대만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미국과 대만 관계는. 예. 그래서 저것은 연막탄, 자기한테 유리한 연막탄이고 그 뒤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북 관련 논의도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다음 주에 온다고 봅니다. 이제 주의가 본격적으로 나서죠. 향후 5강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이재명도 강하게 밀어붙인다 지금 국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즉 마지막에 터보 파워가 한 번 더 나올 게 있다. 이걸 강하게 시사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경북에서 행복, 그리고 전남에서의 어떤 부패 사례를 계속 파내는 거죠. 야, 너 우리 편인데 왜 이래?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저도 다 처음 보는 건데 그 동구권 쪽의 뉴스인 것 같아요. 아직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이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금방 나온 겁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거든요. 그런데 3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정도에 나온 기사예요. 자, 그 내용을 봤더니 다음 주에 날짜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이틀간 시진핑 방문. 이게 다 제목으로 꼽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그냥 만나고 갔는, 트럼프가 시진핑과 미팅하고 간 지 며칠 만에 다시 푸틴이 온다. 엄청 예외적인 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예외적인 일이 맞죠. 즉 트럼프와 이야기한 부분이 잘 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둘이 막 싸울 것 같아서 막 확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푸틴이 말리러 오는 거냐? 그건 아니죠. 뭐냐 그러면 둘이 이야기가 잘 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돌려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 대중들을 다 이해시키 가지고 따박따박해서 바뀌게 되는 거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는 대규모 자본은, 특히 달러 자본은 이게 눈치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사이 이제는 그래서 둘이 이야기 잘 됐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제가 어제 예측한 대로. 그 다음 북한이다. 그리고 빨리 가야 된다. 이제는 주위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힘을 보탠다 나서서 그 정도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거 유럽에서 유럽이나 미국 언론들, 우리 언론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궁금합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란 핵 20년 중단해야 외교만이 해법이다. 이거는 이 이야기는 예전에 이란을 트럼프가 침공하기 전에도 이란하고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미 핵 무기는 개발 안 해요. 네. 핵 농축을 20년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안 한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농축돼 있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되겠죠. 그걸 뭘 할까? 상업적으로 활용한다. 이야기 된 거잖아요. 영원히 핵 제철이나 농축 자체가 옛날 같았으면 미국한테 폭격받을 일이에요. 북한이 그거 시도할 때 여러 번의 북한 공격 시도가 있었잖아요. 남한 정부까지 나서서. 근데 그걸 20년 뒤에는 괜찮다고? 그 자체가 아마 대중들이 이해하기는 좀 애매할 거예요. 외교만이 해법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그러면서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통과세를 받겠나니 뭐니 말짱황이에요. 좀 타스 보니까, 러시아 타스 뉴스 보니까, 전쟁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완전 원상 회복되는 거고, 그게 당연하죠. 빙 뜯기가 어디 있어요? 그걸 다 만들어낸 이야기고, 언론들이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불장난을 지르는 겁니다. 계속 갈등이 올라가라, 불지피는 용도로 트럼프가 던져주니까, 트럼프가 옳은 소리, 옳게 말한 부분들은 보도하지 않고 뭉개져 또.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란과는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협상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상을 완결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이슈는 북한 이슈밖에 없었거든요. 북한 이슈. 예, 거기서 뭔가의 협상이 왔다리 갔다리가 된 부분이 있었고, 트럼프가 개인기를 발휘해서 이까지 오고 중국까지 편입을 시킨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와 푸틴을 동시에 설득시키고 시진핑이 고마워할 정도로의 분위기 형성을 만들어냈다. 그게 한국이 크게 일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북한과의 부분은 단지 북미 종전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게 핵심이죠. 미국의 돈이, 미국의 달러가 미국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유리하다. 그것은 북한 종전선을 통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면 아마 우크라이나도 편입될 거예요. 거기에
전 세계적인 투자 붐이 분다는 거죠. 기술적 표준이 바뀌고 새로운 무역 루트가 형성된다. 거기를 달러가 주도한다. 그 점에 대해서 시진핑이 알겠다, 인정한다.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완전히 망가지게 할 수가 없죠. 아니, 중국이 아무리 달러, 미국 채권의 비중을 줄였다 그러더라도 전 세계가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중국도 엄청나게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당위성도 있고 또 그간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한 2, 3년간에 여러 플레이어가 지금 신경을 쓴 거잖아요. 많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인류사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파워 시프트거든요. 권력 이동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권력이 쫙 퍼지는 거죠. 이동이라기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 지금 우리 그 안규백이 헤그세스를 만나고 나서 어버버버버버 하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시진핑과 해놓고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푸틴이 탁 갑자기 온다는 부분 여기서 덜컥거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바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벌써 5월 15, 16, 17, 6월 3일, 1, 2주 내에 뭔가 나온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 지방선거 앞서서 좀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자, 예전에도 좀 말씀을 쭉 드려왔지만 이재명의 행보를 보는 것이 이 전체적인 무르익음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제일 괜찮은 지표다. 예, 이재명의 광폭 행보, 이제 대구 경북에서의 그 전남에서 하는 거, 호남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보고 있다. 거기다 마침 오늘 푸틴 건이 딱 터지네요.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예전에 가끔 말씀만 드리는 건데 예전에 작년 10월 거를 찾다 보니까 그때 이걸 제가 찾아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가끔 말로만 전해드리는 거죠. 이게 보면 볼수록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24년 9월 18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기 약 한 두세 달 전이죠. 이거가 컸어요. 이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날아간 겁니다. 미국이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예. 이때 트럼프가 이미 될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대중국 외교적 협상과 경쟁의 동시 진행이다. 극단적인 패권 경쟁 구도로 가지 않는다. 그때 이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았어. 이때부터.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뒷배를 가지고 북한을 찝쩍거림으로 인해서 본인이 독재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권력의 사유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윤석열의 내란을 가지고. 그리고 김건희가 그런 소리 하고 다녔다면서요. 나는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예. 저는 김건희가 이 내란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외세의 힘을 이용해서 남북 통일이 되고 북한을 먹고 남한의 어떤 경쟁자들 이재명이죠. 그 기회를 썰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권력의 사유화 그 중에 총대 메고 나온 게 검찰과 군이었잖아요. 검찰은 좀 더 확실하고 군은 좀 어영부영해서 지금 상황이 이래 된 거지만 그건 독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독재.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은 독재였죠. 자, 다니엘 크리텐브링크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서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 발표하고 북한과의 통전선을 준비할 때 실무적으로 할 때 한국과 몽골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요번에 이제 완결 구도로 거의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결 구도로.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한국이 이제 문재인 때부터 본격화된 부분이죠. 그때부터 이제 북미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자, 그게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기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일기는 반대파들 때문에 안 됐고 바이든 때는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그들이 익숙했던 전쟁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나라가 폭망하기 시작했죠. 금값이 그때부터 치솟았으니까 몇 배씩 그런 고통을 겪은 후에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중 언론들에서 보는 트럼프에 대한 시각은 엄청나게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칠 수가 없어요. 트럼프도 알아요.
그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연막도 쳤다가 예. 자,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자,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이런 말 했죠. 작년에 아마 국군의 날 행사 때인 것 같은데, 국민의 군대로 한미동맹 기반을 위해서 전자권 회복한다. 예. 자, 전자권 회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남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빠진다. 전자권을 남한에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우리 군을 통솔 한다 하면서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여러분 중동에 있는 여러 미군 기지들이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하고 부딪힐 때 이란, 시리아, 뭐 아프간 뭐 이런 데를 폭격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폭격하는 용도로 쓰고 있죠. 자,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에 묶여서 있지만 우리가 미군을 통제하지 못해요. 대만하고 관계가 깔깔해지면 대만 해협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중국과 전쟁을 하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요. 동원되고 최전선에 나와 있는 부대예요. 물론 처음에는 북한을 대항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지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야지만 한국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한테 안 넘어왔잖아요, 아직. 안 넘어왔잖아요. 그게 그래서 6월 3일 전에 그게 넘어가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확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만 그냥 넘겨주면은 지금 시진핑과의 미팅에서 약하게 했다고 지금 희한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한테 또 그걸 넘겨줘? 중국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물고 늘어지면 대중의 이해도에 바탕을 두고 공경에 몰리는 거잖아요. 절대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푸틴이 온다고 봅니다. 훨씬 큰 빵빠레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권 같은 부분은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거요? 슬쩍 큰 그림에 슬쩍 묻어가더라도 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강력했고 미국도 그게 동조해 왔어요. 예, 볼까요? 안규백 장관 작년에 취임사에서 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미군의 역할, 미국의 동맹으로 남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중국이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예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한국과 다시 손을 잡는다. 그것도 중국이 뭐라고 할 바는 아니에요. 각자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가지면은 그 하부 구조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을 다 지배하겠다. 결국에는 예? 한국이라는 강자가 당신들 사냥개로 쓰여진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 이웃이 아니다. 그러면 북미 종전선언 이런 건에 동의할 수 없다. 다국과 동의할 수 없다. 그럼 패권이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패권이 색깔만 옷만 바꿔 입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전자권이라는 부분이 이 말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된다는 거고 대등한 관계가 되려면 전자권이 우리한테 와야 돼.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맹관계의 현대화, 동맹관계의 재정립. 예, 각각 이재명과 문재인이 했던 말이죠. 예, 이건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노무현 때부터 했던 거죠. 자, 미 국방차관부 지명자가 이것도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군 역량이 중국 억제에도 기여 가능.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그들이 하던 미국은 힘을 빼고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 자리를 동맹국들이 대처한다. 중국에 맞서 싸운다. 자, 여기서 이제 바뀌어진 상황에서 이것은 아마 작년 에이펙 이후로 확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권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중국까지 품에 안으려면. 그 전까지는 중국이 계속 적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게 작년 에이펙과 작년 11월 달이죠. 그거부터 지금까지 반년 됐는데 반년 만에 그게 구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바뀐 거라고 봅니다. 대박 성공이라고 봐야죠, 일단은. 그래서 미국도 부담이 있는 거죠. 해가지고 중국을 적으로 삼는 부분이라는 새로운 패권 구도, 옷만 바꿔 입는 패권 구도가 돼야 되고 거기 한국의 학력과 국방력만 우리가 써먹자. 예. 이런 거였지만 물론 거기에 그 부분이 있었죠.
북한하고 북미 종전선을 하려면 전작권을 돌려줘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그걸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국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로 된다는 게 지금 친구가 된 거거든요. 중국하고. 거기서는 또 그들의 전략을 새로 또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관점이 달라졌어야 되겠죠.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바뀐다는 게. 내용은 안 바뀌더라도. 자, 존 노, 이 사람이 한국계인 것 같아요. 이름상으로는. 동아시아 부착안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거부 전략은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국방 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중국의 군사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걸 우선시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국방비를 확실히 증액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준사군 체제가 되는 것이죠. 해병대를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국이 오케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예, 그것은 같이 전 세계의 경제가 커져야 된다. 누구를 죽고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죽이고 난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커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동맹체계의 군사적인 영향이 한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많이 크게 가진다. 그리고 말라카 해협, 인도까지 모든 게 새로 짜여져요. 그렇지만 경제가 커져야 된다라는 부분. 지금 같은 대결 구도에서 협력, 아까 동아태 차관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과 외교로서 해결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가 있어 왔고 방향을 조금 달리 하지만 지금 속도감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합참부장 취임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 협력을 통해서 영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 영내라고 말하면 남북 북한만을 주적으로 감안한다면은 영내 질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영내라는 것은 훨씬 넓은 지역을 이야기해요. 최소한 동북아,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가 지금 몇 년 됐죠? 한 1년, 2년 됐는데 그 뒤에 행보를 보세요. 우리가 아세안하고 하는 거. 다 요새 방문하면 다 군사협력 이야기 다 하죠. 심지어 싱가포르까지도. 우리 방산 무기 판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 계속되어 왔었고, 자, 그 다음 이제 차관보가 차관이 돼서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했던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안규백이 겉으로 보기에 물 먹은 것으로 보이는 그 회의도 이거 작년 9월 25일 날 미팅이에요. 한미 우리 국방뉴스에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전작권 재난계획 점검, 국방부 상당한 진전, 또 진전, 또 진전, 또 진전. 대통령이 계속 틈만 나면 이야기해. 우리 군은 그 준비를 하고 있어. 국방비 팍팍 늘리고 미국 칭찬하잖아요. 해군 강화하고. 자, 영내 대비 태세를 갖추려면 해병대하고 해군이 강해져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렇죠? 거기 투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 이런 관점에서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건 흐트러지지 않고 가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그랬더니 다 터진다. 네, 한 지점에서 만난다.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 미국, 김정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작년에 푸틴 생일 때 축전 보낸 내용인데, 북러 동맹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수립에 기여한다. 예, 트럼프가 안 하는 거 두 가지. 대만 갖고 시비한 거는 거, 취임하고 나서 김정은 비난하는 거, 이거 두 개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북러 동맹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 수립에 기여한다. 예. 자, 그래서 북러 상호방위적을 맺은 게 미국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그는 북러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근데 이쪽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대치한다. 그러면 이때까지부터 훨씬 더 강력한, 그러면 그게 중국이 올라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못할 마지노선을 강하게 끄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예, 북러 상호방위조약. 자, 북러 동맹 다극화 세계 질서 수립의 중대 기여. 지난해는 없던 내용이다.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작년 에이펙에서 중국을 배제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과 유사한 다극화를 언급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들어오는 다극화, 그게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살리고 미국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리고 미국도 차근차근 준비해 왔잖아요. 대만으로 가든 특히 TSMC로 가든 많은 주문을 한국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이나 SK의 화랑이 그게 기여한 바가 큽니다.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게 차세대 원전.
그다음 뭐 마스가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북극 항로에 대해서 뭐 중국이 하니 뭐 일본이 하니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해왔던 거고 이번에 시간을 보고 터트린다. 이게 터트리려면 이제는 터트렸기 때문에 뒤로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일단 그래서 6월 3일 중간선거 전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은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기사가 연합뉴스에 났던데, 왕건함이 호르무즈에 뭐 이게 이제 청해 부대 48지 왕건함이 출격을 했는데, 되게 그럴듯하게 제목 뽑았잖아요. 호르무즈 곧장이 투입되냐, 곧장. 예, UDT 헬기까지 완전 무장.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항상 해적들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옛날에 아덴만의 연명 작전을 보더라도 UDT는 항상 일정 인원이 타요. 예, 완전 무장 상태로 가요. 거기에 전투를 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면 UDT도 안 가고 헬기도 무장도 안 하고 갔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말장난인 것 같고, 꼭 이런 말장난을 할 때는 꼭 자막 뉴스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 호르무즈 지금 안 갑니다. 그러면 안규백이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죠.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진용이 다 일단 갈 일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가더라도 세계적인 이름 하에 유엔의 오케이 하에 또 주요 강대국들의 합의 하에 정리하러 갈 때 같이 끼어서 가는 거지.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군대 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조여서 뽑으려고. 자, 오늘 대충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